LG에너지솔루션은요, MSCI 지수 편입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가총액 어찌됐든 간에 시가총액 2위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가 뭐냐면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수를 설정을 한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처럼 이제 200개 종목 오른 것처럼 모건 스탠리 쪽이 이제 자기들이 지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만든 거죠.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 또 세계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서 또 아시아의 기준에서 이렇게 지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한국경제TV나 매일경제TV나 뭐 서울경제TV나 자기들만의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경지수, 매경지수 또 조선일보의 일보 같은 경우도 뭐 그쪽에 설정해 놓은 지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IB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MSCI 지수를 많이 추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FTSE가 있죠. 영국 쪽의 FTSE사가 만들어 놓은 지수. 그것을 이제 추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중을 똑같이 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종목군들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 이 비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의 기준에 코스피 200 종목에 맞는 비율.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이제 한번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에 선물 옵션 거래가 멈춰져 버렸죠.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근데 그조차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이거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중 19%. 근데 코스피 200 종목만 따로 띄워놓으면은 달라지겠죠. 그때 이제 비중이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이제 방송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뭐 PD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고 사회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공중파나 종편 대비해서 그 방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케이블 TV는 어쩔 수 없이. 하여간에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MSCI 지수 편입 기준 때문에 그런데 신규 상장주들의 그 편입 비율을 그러니까 지수에 연동되는 비율을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그냥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반기 뭐 이런 그 기준을 져서 보호 예수가 풀리고 유통 물량이 증가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시차를 두고 시가총액 뭐 113조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6위일 때 그 비중만큼 다 주게 되면은 고점 대비 81% 빠져버리니까 시장에 아무래도 소폭이라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찬가지예요. 크래프튼이 시가총액 11위, 12위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시가총액 11위, 12위 하던 이 종목이 고점 대비 68%, 70% 밀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중을 그 다 줄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주 또 이 보호해수가 묶인 종목. 그래서 유동성 비율에 맞게 이제 이 기준을 좀 잡아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인덱스 상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펀드 상품 있죠.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우리가 펀드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펀드에 돈을 넣으시는 경우는 이제 여러 섹터의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찌됐건 인덱스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비중만큼 딱딱딱 채우는 거예요. 비중만큼 딱딱딱.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또 크래프튼이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밀려 내려갈 것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주식을 조금 할 줄 아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니저급 되는 분들이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펀더멘탈 대비 너무 과도하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너무 과도하다. 그걸 알면서도 돈이 들어오면은 그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뭐 장밋빛 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9월 말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면 또 해석이 또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7월 8일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기준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바닥이 형성이 됐었고 그로부터 해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잘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추가적인 강세. 그러다가 요번 조정에 이제 꿍 하고 밀리 내려온 거죠.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 어찌 보면 뭐 자산이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형주에서 변동성 매매를 잡을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들이 랩 상품이든 1위명이든 그런 기준에서 매매가 원활하다. 자금 덩치는 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종목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고점까지 들어올린 게 40% 수준까지 들어올렸어요. 얘랑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시가총액 5위에 놓여져 있는 그 종목도 얘는 2위이긴 하지만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5% 양지사랑 뭐 똑같은. 근데 결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채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돌리는 과정에서 시장의 연동폭의 기준에 원래는 여러분들께 이제 그 LG화학의 펀드멘탈 가치 부분을 평가할 때 얘를 넣어놨었잖아요. 얘가 더 깨져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 고점 대비해서 그 당시 기준에 60% 깨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60만 원 기준 잡고 그럼 다른 종목처럼 70% 80% 깨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깨지면은 진짜 네이버 카카오처럼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튼,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피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은. 근데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8월 달에 그 MSCI 지수의 분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있어요. 2월 말 8월 말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편입 편출을 합니다. 편입 편출을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편출이 됐어요. 편입이 된 게 아니라 편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가 이제 통신주들에 대한 외국인들 지분 한도가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3% 범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이 꽉 채워지는 그 시점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미만 정도뿐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게 전체 상장 주식의 3% 미만. 그래서 편출이 돼버린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경우, 또 시가총액이 올라오는 경우, 그래서 편입 편출에 조정이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7월 말에 보호예수가 풀렸잖아요. 보호예수가 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는 기준이 설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8월 달에 그 비중이 올라갔어요. 상향이 됐어요. 상향이 됐는데 보호예수가 풀린 만큼 다 상향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기 리뷰가 있는 11월 달 기준에 11월 달에는 이제 반기 기준을 설정을 해서 11월 말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준점이 설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보호예수가 풀려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3천억 정도. 그 3천억 정도에서 지난번에 8월에 집행이 된 자금이 대략 6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400억 남았죠? 2,400억. 그 정도. 지금은 이제 주가가 더 올라와서 뭐 비중 범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 2,4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3,00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 가격으로는 얼마? 60만 주의 편입 비중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60만 주.
그 수급 범위에 대한 부분도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록 딜을 하지 않는 한 시중에 물량 자체가 없어요. 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편입해야 되는 그 수량만큼의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강세를 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얘를 계속 사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외국인이 됐든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됐든 국내 기관 투자자가 됐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든 국내 기관이 들어오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그 시가총액 이후의 기준 때문인지 하여간에 국민연금 쪽에서도 자금 집행을 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 주요주주 지분의 90%가 국민연금 포함된 90.33이 대주주 국민연금. 그리고 외국인 4.5 하니까 95% 정도. 거기에 이제 일부 그 기관들 섹터 2차전지 섹터에 들어온 물량 일부. 그럼 유통 물량은 한 5%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수급 논리에서 이제 지금까지 강세를 쪘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에 대해서 미리 들어와서 마감 동시 효과에 서로 손바뀜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채울 만큼 채웠어. 계속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700조 정도 되는데 주식형 펀드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 돈 들어오는 것만큼 골고루게 산단 말이야. 고르게. 거기에서 비중을 시장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우위로 보는 업종군을 조금 더 사는 거죠. 뭐 삼성전자 조금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외국인 기관이다. 얘 공격적으로 사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액티브 자금, 변동성 매매를 추구하는 자금, 또 헤지펀드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 또 증권사 같은 경우나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 자기 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대형 증권사가 한 2, 3천억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2, 3천억을 한 10명 정도의 펀드 매니저에게 나눠줘요. 자기네 소속이죠. 근데 이제 수익을 못 내면 자르는데 그거를 이제 프랍이라고 표현을 해요. 프랍. 그렇게 해서 거기는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데 금액은 작죠. 2천억 갖고 뭐 얼마나.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작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여기도 들어갔다 저기도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세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종목별로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매매 내역에 대해서 부장급에서 보고 그걸 다시 위에 이제 그 결제 라인에 올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사실상은 요 정도 범위에서의 흐름은 뭐 사실상 그 LG화학의 수익률 등락 범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얘가 제일 센데 이렇게 된 거고 사실 그 저 고점에서부터 쭉 미끌어 내려와서 헤매고 있을 때는 또 다른 평가였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시장의 반등을 이용한 가격 반발력 거기다가 이제 보호에서 풀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의 범위 그리고 이제 시장 깨지면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편입되는 부분도 일정 범위 이제 수급 범위인데 이번에 이제 그 보호에서 풀린 거에 대한 MSCI 지수 확대된 부분 그 부분은 이미 누적적으로 매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60만 주에서 최대 폭 해봐야 100만 주까지 안 돼요. 60만 주에서. 그런데 이제 그 물량이 지금 들어온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8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180만 주나 샀단 말이에요. 190만 주. 이게 이제 뭐 기존에 공매도했던 부분을 대샀을지 뭐 할지는 뭐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 지금의 펀드멘탈을 가지고 추세적인 강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당히.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면 친환경의 흐름이 아니라면 95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21년도에 겨우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LG 화학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고 맨날 얘 때문에 이렇게 적자 나던 부분이 적자가 안 나고 첫 번째로 뭐 3조를 영업이익을 냈다고 치면 2조 5천억 분이 안 됐다가 이때는 뭐 3조 7천억이 돼버린 거죠. 그랬다가 이제 얘가 분사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적 분할하고 나서 이제 자체적인 실적인데
개뿔이나 95년부터 지금 그 실적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PO를 못하고 물적 분할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IPO를 해서 이제 더 이상 LG화학이 얘한테 돈 쏟아부을 일이 없고 지분 81.84를 갖고 있는 LG화학의 블록딜이 일단은 누가 뭐라 해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돈 회수해야죠. 어? 회수해야죠.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 LG화학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이제 시장의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지금 MSCI 지수의 그 비중 확대된 부분에 그 물량이 패시브 자금하고 이제 지금 매수하는 자금하고 손바뀜이 나오면 패시브 자금 쪽에서 기준은 그대로 비중만큼 편입해서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 나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영국에서 누군가가 어디 없나 봤더니 한국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돈을 넣었더니 그 돈이 어떻게 MSCI 지수를 벤치마킹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비율적으로 채워요. 어? 거품이든 아니든 뭐 카카오뱅크든 뭐 카카오페이든 그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계적으로 채우는데 이번에 반기 리뷰에서는 채울 만큼을 지금 이미 가지고 채워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거기다 떠넘긴단 말이죠. 그럼 그 자금의 물량은 절대 시장에서 안 나와요.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안 나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그 물량을 빌려다가 어떻게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빌려줍니다. 빌려줘서 빌려간 쪽은 이제 공매도를 하죠. 거기에 이제 LG화학의 그 블록딜 물량도 결코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흥행에 성공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고 그 물량이 바로 차익 실현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10조 원의 물량이. 거기도 이제 비중을 그대로 채워 넣는 쪽, 또 전략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쪽, 뭐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 쪽, 이런 쪽의 기준이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찌됐건 아름아름 정상적인 유통 물량이 나오죠. 지금은 비중을 채우는 쪽이 채우는 과정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바닥 대비 강할이라고는 뭐 사실상은 생각을 안 했고 근데 뭐 월등한 강세를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대비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월등한 강세 흐름이 연출되기보다는 추가적인 흐름에서는 어떻게 돼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나오죠. 응?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해석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 뭐 LG화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뭐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뭐 3분기 실적도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끝내주는 건 알겠는데 반영이 됐냐 이거야. 지수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반영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과도하다라는 거고 그 실적 대비해서의 흐름 기준은 그래서 계속 그 여타 종목군에서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리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LG화학의 실적에도 못 미쳐요 사실상. 얘가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서 또 거기에 이제 그 보유예수가 풀려서 이러한 부분으로 형성된 시세 그리고 시장이 어려우면서 더 가볍게 움직여준 흐름. 근데 여기서는 따라붙는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실 때는 좀 자신감이 없어진다, 없어졌다라고 하실 때는 다시금 보세요. 지금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편입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이닉스가 9월 말 종가가요. 9월 말 종가가 9월 29일 날로 만약에 따진다면 88,800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88,800원. 아주 그냥 진짜 막 피눈물 날 때 아닙니까? 이거 진짜 반도체 가지고 가야 되냐. 방 안에서도. DB하이텍 동반적으로 깨져 내려가면서. 근데 저점이 84,400원이거든요. 오늘 고점이 93,800원이라고 치고 84,400원. 이제는 그 짧은 구간이지만 벌써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9월 29일 장중 저점 이후에 9월 30일, 29일, 30일, 10월 지금까지 6거래일. 그럼 8거래일 동안에 하이닉스에서 16%가 나왔어요. 8거래일 동안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와 현대차가 끝내주고요. 뭐 하이닉스가 빨리 돌리면 된다는데 하이닉스가 이제는 뭐 9월 말 대비해서는 가장 끝내주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눌려 있지만 LG와 그럼 현대차의 기준도 당연히 5.67%?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딱 기준 잡았을 때 시장 마이너스 7%일 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였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시장에서 그냥 느껴지는 체감 온도보다 안 빠졌는데의 기준이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반도체 폭락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폭락은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방어가 됐단 말이죠. 7월 이후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강세예요. 엄청난 강세. 근데 남들은 몰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응?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일 거죠. 아무래도. 근데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LG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는 실적 대비 완전한 저평가의 기준. 자동차 마찬가지. 주가는 밀려 있는데 밀릴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뭐 경기가 둔화돼서 판매가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쪽에 자동차 업체가 조정받았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둔화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걸 피해가는 업종이 몇 개나 있겠냐고.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시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하루 등락 범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수급은 지속되고 있고 SM도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좀 눌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종가 기준에 뭐 64,000원 이쪽으로 잘 돌려놓고 가볍게 좀 흐름을 쭉쭉 움직여 준다면 얘도 뭐 이 10% 등락 범위 9월 16일 날 하루에 18%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의 탄력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 곳에서 찾기보다는 그래도 전체 종목을 다 기준 잡아서 하나하나 기준 잡아서 실적이냐 아니면 수급이냐 어? 그 수급이라는 거는 어떤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어야 들어오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은 범위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주력의 기준에 IT 하이닉스 현재로서는 그리고 자동차의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이제 수행 쪽의 우선순위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SM도 뭐 중요합니다만 거래대금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에코프로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뭐 방산의 현대로템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2차 전지의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다시 다른 쪽도 더 들여다 보겠죠. 거래대금이 좀 풍부한 쪽 위주로.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저기서 이제 더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기가 상당히 버거운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오세요.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